안녕하세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덕외고 34기 영어과와 불어과에 합격하신 우리 합격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과나무 학원 목동관과 강서관에서 프랑스어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이보영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이제 겨울방학 전공어 프랑스어 방학 특강 이 수업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덕외고 내신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영어과 학생들은 뭐 우리는 영어과니까 프랑스어를 뭐 얼마나 많이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영어과 학생들이나 프랑스어과 학생들이나 이제 1학년, 1년 동안은 우리는 다 프랑스어 학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불어 공부를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1학년 때 영어과 불어과 공히 6단위가 되는데요. 다른 모든 어떤 국영수 주요 과목들보다도 높은 단위입니다. 내신 산출 영어과 불어과 함께 산출되고요.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영어과는 4단위, 이제 전공어인 프랑스어과는 이제 8단위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또 4단위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내신의 비중이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뭐 외고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예측되고 있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요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부터 우리 신입생들은 5등급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과 불어과 함께 내신을 산출하기 때문에 1등급이 이제 100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1등급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1등급이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치열했거든요. 막 점수가 0.1점 차이로 1등급, 2등급 객관식을 하나 틀리면 3등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10명 정도가 이제 같은 상위권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도 좀 덜 가혹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3, 4등급까지도 꽤 괜찮은 이제 등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2등급까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그런 등급이 될 수 있겠고요. 3등급 이하부터는 좀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 외국어가 아니라 전공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전공어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또래 부모님들께서 이제 학교를 다니실 때 그냥 뭐 제2외국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입학을 해서 이제 막상 내신에 이 프랑스어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랑 뭐 비슷해서 뭐 그냥 금방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언어이고요. 오히려 영어보다 문법 규칙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3월부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이제 일주일에 4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중도 높고 또 시험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프랑스어에서 자신감이 없어진다거나 프랑스어를 싫어하게 되면은 학교 생활 전체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학생들이 뭐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덕외고 내신 시험 경향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해, 뭐 독해 혹은 회화보다는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기초적인 회화라든지 뭐 어떤 뜻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법적인 규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뭐 뜻을 다 이해하지만 어떤 단어, 어떤 뭐 연결어들 그것의 문법적인 기능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덕외고 1학년 내신의 두 가지 키워드는 문법과 꼼꼼함입니다. 프랑스어권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한 학생들이 있죠. 뭐 매 학년마다 이제 한두 명씩 지금 있는데 그 학생들도 만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랑스어로 소통이 되고 뭐 발음이 좋고 뭐 단어를 많이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모두 모국어로서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고 뭐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국어의 문법 시험에서 다 100점을 맞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단어를 좀 암기하고 뭐 기초 회화 정도를 예습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이제 방학 동안에는 좀 이렇게 그냥 불어가 뭔지 좀 맛을 보자. 그리고 기초적인 단어를 좀 외우고 동사 변화도 좀 외우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3월 달에 학교에 가면은 다 가르쳐 주니까 그때 가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은 3월 달에 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문법 용어와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문법적인 토대 이것을 잘 다지기 위해서 겨울방학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온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뭐 문법의 어떤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감이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한 감으로 영어를 이제 잘 하게 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어는 그런 식으로 배우면은 이제 시험에서 물론 이 일반적인 프랑스어 실력은 향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냥 뭐 프랑스어로 소통하는 어떤 실력과 이 내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뭐 관사가 무엇인지 또 뭐 이 명사의 성과수 또 형용사의 성과수 수일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형용사 부사 어떻게 다른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뭐 타동사 자동사 뭐 이런 모든 용어들을 확실하게 하고 입학을 해야지 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3월에 이제 가면 학교에서 기초부터 잘 가르쳐 줄 텐데 이렇게 뭐 예습을 많이 해야 될까? 자, 학교 수업은요, 입학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3월 달에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같지만 이제 점점 빨라지고요. 반복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어는 일주일에 4회 이제 하게 되고 학원에서는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은 주 1회밖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3월이 시작되면은 학원에서는 그때부터 중간고사 이제 준비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막 그래 그래도 외국어 고등학교고 모두 다 노 베이스에서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차근차근 알파벳부터 발음부터 이렇게 잘하게 가르쳐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입학을 하고 나서는 이 숨가쁜 이 학교 그 수업을 따라가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학원에서도 이걸 또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차근차근 반복해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학을 하면은 학교 진도를 먼저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제 예습을 하면서 문제풀이 중간고사 이제 준비로 학원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습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그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방학 때 2달 동안 열심히 훈련이 된 학생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 학교 수업도 정신이 없고 학원에서도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총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 이제 겨울방학 프랑스어 수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죠. 일단은
굉장히 꼼꼼하게 불문법을 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외고 내신 수업이 아니라면, 특히 명덕외고 내신 수업이 아니라면은 그냥 뭐 재밌게 이렇게 뭐 흥미 위주로 뭐 발음만 하고 뭐 회화 위주로 막 그렇게 쉽고 재밌게 하면은 저도 더 재밌겠죠. 그런데 이제 기초 단계부터 문법 개념을 잘 적용해서 문제 푸는 훈련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무작정 암기를 좀 해도 교과서를 뭐 달달 외우면 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한번 시험이 거치면 거칠수록 굉장히 정교하고 꼼꼼한 문법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막 무작정 조금 뭐 외워서 아니면은 뭐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구조와 규칙을 이해를 하면서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을 암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문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이 목동에서 이제 여러 학원들이 타 외고와 합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명덕외고는 이제 1학년 때 과정이 전공기초 프랑스어라는 그 책을 주로 사용하게 돼요. 프랑스어 1회화 교과서가 있지만 그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한 번 들어가고 전공기초 프랑스어가 굉장히 빠른 진도로 문법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타 외고 같은 경우는 전공기초 프랑스어가 3시간, 프랑스어 회화가 4시간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 회화랑 문법을 적당히 잘 하는 게 중요한데 명덕외고는 압도적으로 전공기초 프랑스에서 문법 위주로 하는 것으로 이제 학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내신 경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명덕외고 단독반으로 내신의 초점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 수행평가도 이제 함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뭐 중간에 하는 뭐 작은 뭐 이런 연습 뭐 쪽지 시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의외로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 등급이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위권은 정말 1점, 0.5점, 0.1점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학원에서 함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원어민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 수행평가가 이제 살다 온 학생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살다 온 학생도 이번에 만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이 만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원어민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뭐 외우기도 하고 준비를 했을 때 발음이나 뭐 원활한 의사소통 이런 것보다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에서 많이 감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 준비도 학원에서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과 저는 언제든지 이제 소통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에게 가끔 선생님은 뭐 잠을 안 자요? 선생님은 맨날 핸드폰을 보고 있나요? 제가 아는 어른들 중에 카톡에 가장 먼저 답을 하는 그런 어른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즉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뭐 몇 시간 막 한나절 뭐 다음 날까지 미뤄두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카톡을 이제 학생들과 주고받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원 수업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학원 수업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듣는 것이고 이제 혼자서 그것을 이제 예습하고 문제를 풀 때 그때 저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과외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 기숙사에 보내놓고 많이 걱정되시죠. 그럴 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학원에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요즘에 좀 적응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사실 학원 선생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가끔 생각하게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은 사실 아이 이제 등급을 잘 나눌 수 있게 그러한 시험 문제를 내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야말로 가끔은 우리 부모님과 학생과 제가 한 팀이 돼서 우리가 학교 내신에 이렇게 항상 잘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런 한 명의 좋은 어른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밤을 새웠죠.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그 이제 질문을 하는 거를 그래도 좀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곤 했어요. 뭐 새벽 2시까지 받아준다 이렇게. 근데 저도 어차피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나는 끝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날을 샌다. 어떤 학생들은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모두 다 뭐 준비가 잘 돼 있진 않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을 막 잘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막 제 강의가 어떤 막 매지컬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제 나와 함께 날을 새고 있고 언제든 이제 물어볼 게 있으면 연락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표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3시간씩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개강은 1월 7일이고요. 설날이 있는 주 한 주는 휴강을 해서 그렇게 2월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전공어에 관련해서 수업과 관련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뭐 통화나 또 그 카톡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궁금증이나 어떤 걱정거리를 많이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34기 여러분 개강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